여성 공감 직업 토크쇼 그녀가 돌아왔다. 안녕하세요, 이채은입니다. 네, 올해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2월의 마지막 주가 됐습니다. 오늘도요, 변함없이 함께 좋은 이야기들 나눌 세 분 소개할게요. 먼저 직업 전문가 조재환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조재환입니다. 직업이라는 것은 취업을 한다고 당장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보죠. 그래서 앞으로 직업이라는 것은 자신만의 직업 브랜드가 만들어질 때 그때 진정한 직업인으로 거듭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의 직업 정보 생생하고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빅데이터 마케팅 전문가시죠. 오기자 교수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기자입니다. 부딪혀봐야 얻을 수 있는 가치 있는 것들이 있죠. 오늘 빅데이터 키워드로 여러분들의 취업과 창업에 관련돼서 의미 있는 빅데이터 함께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회부의 장성민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성민 기자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직업 정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영국의 작가 세익스피어의 명언 중에 중년을 위한 9가지 충고가 있다고 합니다. 그중 첫 번째가요, 학생으로 계속 남아있어라, 이런 이야기라고 하는데 배움의 중요성이 그만큼 강조된 말이 아닐까 싶어요. 혹시 우리 세 분은 요즘 따로 배우거나 공부하고 있는 분야 있으신가요? 그렇죠. 실제로 저희 오랜 철학이자 또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이야기하셨던 그 철학이 있는데요. 리어커를 끌어도 배워야 한다라는 게 손수레. 네. 예, 그렇죠. 이때 저희가 부산 사투리로 하면 이제 네. 구루마 하는 이런 말도 좀 쓰기도 하는데요. 이 손수레를 이제 끌어도 배워야 된다는 건데요. 일단 지금 현재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사이코 드라마 쪽으로 저는 이제 좀 관심이 많다 보니까 네. 이 사이코 드라마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디렉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제가 조금 임상적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이를 인해서 제가 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역할극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대부분 취업과 실업에 네네. 솔직히 좀 무방비로 좀 있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직업을 갖기 위한 이제 레질리언스, 이제 회복 탄력성에 관련해서 지금 계속 관심을 갖고 연구를 좀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오 교수님은 어떤 공부하고 계세요? 저는 사실 가르치는 직업이 메인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제 배우려면 따로 시간을 내야 되는데 저는 요즘에 그 영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어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생 해야 될 거라고 맞아요. 하잖아요. 근데 네. 다시 시작을 한 이유가 제 주변에 워낙 이제 글로벌 마케팅 관련돼서 만나는 분들도 많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제가 요즘에 좀 현실적으로 많이 와닿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사실 새벽에 영어를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장 기자님 비밀이었는데. 배우고 계신 거로. 네. 네. 장 기자님은요? 저는 요즘에 육아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 육아 공부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럼요. 예를 들어서 진짜 사소한 아기 목욕시키기부터 아기가 왜 우는지, 네. 배고픈지, 대변을 받는지 네. 별게 많아서 육아에 대한 공부하니까 하면 할수록 좀 할 것들이 많고 네. 또 공부를 하고 나서 아기를 보니까 좀 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 지금 곳곳에 육아 전문가 남성분들이 자리하고 계십니다. 이쪽으로. 네. 주위에도 많이 물어보기도 해요. 네. 네. 나중에 앞으로 네. 직업 쪽으로 좀 더 생각을 한다면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아빠를 위한 육아 전문 기자를 해서 육아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전문화하는 형태도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기사를 쓰는 기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육아휴직을 내고 나서 이제 육아 어떤 취재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네네. 써서 이제 육아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전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만큼 관심이 있어 하는 사람도 많고 요즘에는 특히나 여성만 하는 것이 육아가 아니라 이제 남성도 같이 그렇죠. 참여해서 도와준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가사도 배우세요. 같이 배우겠습니다. 괜찮네요. 육아 이유식 같은 거 실질적으로 만들어 보고 그러는 이러다 거. 이제 일을 그만두고 집으로 전문가가 돼서 나중에 여기 이제 또 전문가로 그럼요. 나오실 그렇죠. 수도 있을 것 육아 같아요. 전문가로. 다들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네. 최 씨는 네. 저는 사실 작년에 저희 그녀가 돌아왔다 맨 처음 시작할 때 제가 공부하고 있는 게 이미지 메이킹 쪽 네. 공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드디어 자격증을 땄어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그래서 이제 쉬려고요. 저희 이미지 메이킹부터 좀 부탁을 하도록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요즘은 예전에도 그랬지만 특히 네. 요즘은요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또 배우고 연구해야 되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다양한 직업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또 끊임없이 공부하겠습니다. 자, 그녀가 돌아왔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매월 마지막 주
그녀가 돌아왔다에서 선보이는 중장년 특집. 2월 중장년 특집에서는 중장년 추천 직업 정리수납 전문가 편을 준비했습니다. 새로 생긴 직업으로 우리에게 아직까지 낯선 직업 정리수납 전문가. 하지만 중장년 남녀 모두가 도전할 만한 직업이라고 하는데요. 정리수납 전문가는 과연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이고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빅데이터 분석부터 자격증 정보와 취업 전략, 그리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이야기까지. 삶의 공간을 바꾸는 직업 정리수납 전문가. 이번 주 그녀가 들어왔다에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네, 지난달에 이어서요, 이번 달에 또 특집 방송 마련했습니다. 이번 주는 중장년 특집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여러 직업 중에서 중장년들에게 알맞은 직업을 선정해서 관련 직업에 대해 알아보고 또 다양한 정보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주 선정 직업은요, 요즘 중장년들에게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직업이죠. 정리수납 전문가입니다. 네, 정리수납 전문가 요즘 뭐 많이 들어보긴 했지만 정확히 어떤 직업인지 모르시는 분들 꽤 있으실 것 같거든요. 조 박사님, 어떤 직업인가요? 일단 정확하게 직업 사전에 이제 등재된 것보다는 실제로 이제 있는 직업군에 대해서 정의를 해놓은 것을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네네. 일단 고객의 의뢰에 따라서 쾌적한 이제 쾌적하고 효율적인 이제 공간, 네. 그다음에 이제 생활, 그다음에 사무 공간 구성을 위해서 물건과 공간을 정리하는 이제 서비스 직업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정리를 한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가져가고 또 수납이라는 이런 공간의 활용도를 가져가는 직업인데요. 일단은 수행 직무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정리 수납 전문가로 보게 되면 꼭 가정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정만 아니라 이제 학교, 그다음 기업 여러 가지 이제 곳에서 이제 정리 수납에 필요한 고객에 대해서 상담 의뢰를 받게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이제 작업 공간 및 작업 인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재배치, 설계를 하게 되고 레이아웃을 짜게 되는 직무를 수행하고요. 나머지 이제 세 번째 형태로 보게 되면 이런 정리 수납에 관련해서 얼만큼 활용도를 가져갈 것인지, 그 다음에 버려야 할 거와 그 다음에 살려야 될 것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실제로 실행하는 단계.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게 되면 이러한 이제 고객에 대해서 완료된 거에 대한 피드백을 주고, 그 다음에 리터치를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이제 시스템화 시키는 직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리라는 게요, 사실 해놨을 때 별로 티가 안 나는데 안 하면은 정말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 전에 장 기자님이 정리 잘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뭐 좀 나만의 노하우 이런 거 있으신가요? 제가 아직까지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뭐 노하우가 뭐 맞을지 모르겠지만 저 나름대로의 노하우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는 버리는 데부터 정리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쌓아놓기 시작하면 정리도 쉽지가 않고 일단 그래서 저는 좀 잘 버리는 편입니다. 잘 버리는 편이고 두 번째로는 나름대로의 어떤 카테고리를 정해서 버릴 것인지, 뭐 쌓을 것인지, 넣을 것인지, 갤 것인지, 걸 것인지. 근데 그게 하나하나 이제 카테고리를 정해서 이것을 완료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정리가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이제 정리를 완성해가는 그 성취감? 이런 것도 있어서 오히려 그렇게 하면 좀 쉬운 편인 것 같아요. 사실 굉장히 많이 산적해 있는 걸 한 번에 성취하려고 하면은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씩 카테고리 정해서 그 부분을 성취하는 그런 맛으로 좀 정리하는 편입니다. 오 교수님은 정리 잘하세요? 저는 중간 정도 가는 것 같아요. 중간 정도 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정리를 잘 해냈는데 정리 제일 잘하는 사람이 알려준 비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어떤 거예요? 어지르지 않는. 아니죠. 어지르지 않을 수는 없는데 어지르게 되죠. 사실은 사람이 생활을 하다 보면 쓴 자리에 제대로 갖다만 놓으면 된다는 거죠. 아이고, 그게 얼마나 어려운데. 근데 우리가 그렇죠. 그게 제일 어려운데 우리가 정리를 해놓고 또 흐트러지는 이유가 뭐냐면 왜 우리 청소 싹 정리해놓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제자리에 다시 안 갖다 놓으면 그 다음부터 또 어지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주기적으로 하지 않으면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깔끔하게 정리해놓고 또 어느 날 못 하져 있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반복되는 선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여기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정리한다 뭐 이런 것도 있으세요? 저는
다른 건 깔끔한 척 잘 안 하는데 전 테이블이 지저분한 건 좀 음식 먹는 테이블이 지저분한 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네. 냉장고하고 음식 먹을 때 식당 가서도 같이 이렇게 먹어도 제 테이블 정리 굉장히 잘합니다. 네, 저 이렇게 먹는 데가 지저분한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만큼은 제가 깔끔하게 정리하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냉장고도 좀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장 기자님은 뭐 모든 곳을 다 꼭 정리하시죠? 저는 일단 제 방을 위주로 먼저 막 아. 정리를 많이 하고요. 사실 뭐 거실 좀 지저분한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왜냐면 거실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함께 쓰는 공간이다 보니까 지저분하다 보면은 좀 이렇게 별로 마음에 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거실이나 뭐 제 방 위주로 좀 많이 정리하는 편입니다. 조 박사님은 정리 잘하세요? 저도 정리를 좀 잘한다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요. 일단 뭐 저희 와이프에 비하면 세 발이 핀 것 같아요. 깔끔하세요? 예, 그래서 이제 정리에 이제 정말 잘하는데 아까 전에 이제 오수님 이야기 하신 것처럼 꼭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어디에 없어라고 물어봤는데 거기 있잖아 라고 해서 열어보면 안 보여요. 그런데 와서 꺼내줄 때 여기 있잖아 라고 하면 또 거기 있어요. 그 자리에. 그리고 이제 저도 요즘 이제 애들한테 물어보는 형태인데 일단은 그 정리라는 것은 또 자기 스타일도 있지만 또 같이 사는 이제 부부끼리라면 또 그에 맞는 스타일을 서로 맞추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저는 일단 책을 좀 중시 여기는 스타일이라서 이제 책꽂이 그 다음에 서재 쪽을 제가 좀 중시 여기고 책상. 책상은 최대한 키보드와 마우스와 모니터만 있을 수 있게끔 항상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하지만 어떨 때는 또 많이 쌓여져 있고요. 채연 씨는 그런 어때요? 상태입니다. 네? 채연 씨는 저요? 잘해요? 대답을 못하려 저는 네,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뱀 허물 스타일이세요? 네. 옷이 뱀 허물 벗듯이 이렇게 네. 들어가면서 들어가면서, 입구에서만 네. 벗게 되는 거야? 저희 가족이 다 그래요. 아, 그래요? 네. 그 그래서 인산인해를 이루겠네요. 다행인 거는 제 몸과 제 침대만큼은 확실하게 하는데, 네. 그게 제일 좋은 거죠. 자기 몸이 딱 제가 있는 공간 외에는 그걸 누가 치우나 그거는? 예. 이 정리수납 전문가들을 제가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 정리를 좀 어려워하다 보니까 어쩔 때는 좀 또 힘들고 이럴 때는 우렁각시가 와서 치워졌으면 좋겠다 이런데 특히 저는 저의 옷방 옷이 있는 네. 거기 이렇게 쫙 치워줬으면 좋겠거든요. 혹시 조 박사님 여기 와서 치워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있으세요? 저도 옷인 것 같아요. 실제로 옷이라는 게 정말 걸고 늙고 이게 안 되고 한번 이제 벗어놓기 시작하면 거기 쌓이기 시작하면 이게 정말 이게 힘든 부분이고 맞아요. 그리고 그것도 계절이 바뀌어 버리면 또 옷을 싹 바꿔야 되잖아요. 네. 그거 엄청나게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옷장을 따로 그게 그건 정말 집이 크니까. 그렇죠. 가지고는 네. 않근데 옷을 이렇게 포개 놓는 거죠. 저희는 누르고 눌러서 넣어놓고 빼는 게 좀 힘들 경우도 좀 있습니다. 오 저 같은 교수님은, 경우는 그 복층이에요, 저희 집이. 그래서 이제 2층에 이제 옷이라든가 약간 잡동사니 같은 것들을 네네. 좀 많이 놨어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지저분한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찾다 보면 아까처럼 계절별로 막 찾다 보면 막 네네, 섞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정리수납 전문가를 한번 부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거기 공간을 쓰고 싶은데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딱 올라가면 꽉 차 있으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불렀는데 중요한 건 이제 두 분이 오셨었어요. 두 분이 오셨었는데 정리를 그분들이 싹 해놓고 갔는데 그분들이 이걸 버려도 되냐 물어봐요. 그러면 선뜻 못 버리게 된 거 있잖아요. 그렇죠. 장 기자님은 뭐 우렁각시가 온다면 저도 이제 옷방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맞아요. 이제 계절별로 정리를 하고 있기는 한데 그때마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요. 근데 제가 기관지도 좀 안 좋아서 비염까지 있어서 저는 네. 마스크 쓰고 하거든요. 마스크 쓰고 계절별 옷 정리하는데 거의 전문가 수준인데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 옷이 쌓이니까 그렇죠. 굉장히 막 이렇게 맞아요. 막 힘들더라고요. 똑같은 거 또 입고 막 그러지 않아요? 비슷한 거? 네. 똑같은 거 또 사고 막. 맞아요. 그런 경우는 다 있으실 거예요. 옷방 누가 정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맞아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정말 이럴 때 필요한 분들 바로 오늘 이번 주의 주제죠. 정리수납 전문가인데 그 전에요. 중장년 특집을 맞아서 조 박사님이 중장년 관련 취업 통계 준비를 해오셨다고요? 예. 일단 한국고용정보원 발표 2016년도 12월 워크넷 구인구직 및 취업 동향 자료를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네. 일단 성별 기준으로 보게 되면 2016년도 12월 신규 구직 건수가 약 한 36만 7천 건 정도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이 중에서 보게 되면 남성이 약 16만 건,
그 다음에 여성이 약 한 20만 5천 건 네. 정도로 여성이 한 4만 건 정도가 좀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연령 기준으로 보게 되면 40대 미만이 약 한 17만 건, 그 다음에 40대 이상이 약 19만 7천 건으로 실제로 보게 되면 이제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 약 2만 7천 건 정도가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근데 반면에 신규 구인 인원은 25만 1천 건으로 구직자에 비해서 구인이 훨씬 적은 이런 상황을 그래요. 보이기도 합니다. 네. 실질적으로 보면 중장년 여성분들의 이제 신규 이제 구직주 수 및 취업률이 계속 증가를 네네.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러한 이제 증가의 추이를 잠시 이제 보게 되면 일단은 남성분들의 조기 퇴직이나 이제 네. 청년 실업의 증가에 비교한다면 과연 이게 긍정적인 효과냐 네. 아니면 또 다른 이제 악영향으로 미칠 수 있는 부분이냐라는 부분들은 조금 조심스럽게 한번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요, 성별 기준에서는 신규 구직 건수가 여성이 더 많았고요. 또 연령별 기준에서는 40대 이상이 그 이하보다 더 많다, 이렇게 나왔는데, 자, 오 교수님부터 이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중장년들이 이제 육아와 가사노동에 좀 치중해 있다가 일자리로 나오는 게 보통 10명 중에 6명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생활비에 대한 부분을 좀 보충하기 위한 부분이 사실 되게 크고 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그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부분도 좀 그렇죠.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100세 시대잖아요. 그래서 약간 생계형으로 또 나오시는 분들도 네. 장년층에서 좀 많다라는 게 사실 좀 현실적인 건데, 그러니까 이런 이제 부정적인 부분들도 사실 반영된 거죠. 생계형으로 나온다라는 자체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을 반영하는 거니까. 근데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뭐냐면 첫 번째는 여성이 시장으로 나옴으로 인해서 가사 노동이 하나의 새로운 가사 서비스 부분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된다라는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남편한테 치중해 있던 어떤 그 생활에 대한 그런 그 생활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안정적으로 좀 갈 수 있는 가계 구조로 갈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 또 네네. 요즘에 실업률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한 안전망 대책도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으로는 뭐냐면 임금을 올리지 않고도 일정 정도의 그 고용이라든가 아니면 임금에 대한 평등성을 좀 어느 정도 가계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좀 긍정적인 효과가 좀 있습니다. 네. 장 기자님은 어떻게 비슷할 보세요? 것 같아요. 이제 사회적으로 고령화가 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식이 분가하고 난 뒤에 생활비라든가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중장년들의 취업률이 높아지는 것 같고, 그리고 반면 이제 여성들의 어떤 취업이 높아지는 이유도 남성에 치우쳐 있던 경제적인 어떤 그런 책임이 여성에게도 어느 정도 나눠지는 현상이 있고, 그만큼 남성들도 이제 가정에 가서 어떤 가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함께 책임지는 부분, 어떤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조 박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러한 현상들을 우리가 노동시장에서 보게 되면 부가 노동자 효과라고도 네. 이야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남편의 이제 실직으로 인해서 배우자나 자녀분들이 노동시장으로 경제활동으로 뛰어드는 현상들을 우리가 이야기하는데요. 좀 오래됐지만 이제 IMF 이후에 이러한 이제 부가 노동자 효과가 굉장히 많이 오르게 되고 네. 실업이라든지 경제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게 되면서 이런 이제 부분들을 많이 가져가는데 2015년도 통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약 51.8%가 되고 네네. 2013년도부터 약 한 50%로 이제 넘어서게 되는 구조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러한 이제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이제 높아진다는 것은 여성 인구가 그만큼 이제 증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구조상에서도 그분들의 지위, 스테이터스라든지 이러한 자기들의 이제 역할 분담, 과업, 타스크들이 좀 더 구체화적으로 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한 가지 우리가 좀 다른 시선으로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로우 스킬 분야로 많이 움직인다라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제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중에서도 그 비중이 약 한 50대가 그 중에서의 한 50%를 다시 또 차지하고 있을 네. 정도로 이게 대한 전문성을 이어가느냐, 아니면 아까 말한 것처럼 단순 아까 말한 일자리의 선택을 위해서 이러한 이제 쪼개서 그에 대한 노동 고용이라든지 형태를 나누는 선에서만 끝날 것이냐. 이렇다면 앞으로의 이 노동시장의 또 다른 발전과 역량에는 어찌 보면 정점을 찍고 오히려 하향 곡선을 그릴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제가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러한 부가 노동자 효과를 좀 더 극복하기 위한 정책들이 빨리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 가지로 장점도 있지만 또 그에 따르는 분명히 어두운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된다면 중장년 일자리 질도 더 높아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고용의 기회가 돌아오겠죠. 자, 많은 분들이 여전히 직업 전선에서 내게 맞는 직업 찾고 계신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빅데이터 키워드 분석을 통해서 새로운 직업 중에 하나인 정리수납 전문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녀가 돌아왔다 월요일에 만나는 빅데이터 토크쇼에서는 직업 키워드를 통해 정리수납 전문가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자, 오늘도 키워드를 통해서 어떤 직업인지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오 교수님, 정리수납 전문가 첫 번째 키워드는 어떤 건가요?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집입니다. 네. 집이요? 네, 집인데 이제 네. 정리수납 전문가가 사실은 이제 신규 직업의 분야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전체로 이제 검색을 했을 때 언급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첫 번째로 어쨌든 그 전체 키워드를 했을 때 1위가 이제 집이었고요. 그다음에 이걸 장소로 이제 정리정돈이라는 키워드로 분석을 했을 때도 1위였었어요. 그래서 네. 집이라는 키워드를 첫 번째로 잡았습니다. 네, 그런데 왜 집이 1위로 선정이 된 걸까요? 아직까지는 이제 정리수납 전문가들한테 의뢰가 가장 많은 게 아무래도 네. 집 정리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저처럼 아까 이제 복층이라든가 어떤 그렇죠. 거실이라든가 네. 뭐 주방이라든가 일부를 이제 맡겼다가 사실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네. 시간 단위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전체까지 맡기는 경우도 이제 있게 되는 거죠. 만족도가 높으면. 네, 그래서 집이라는 부분이 첫 번째로 이렇게 언급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장 기자님. 네. 정리를 잘 못하면 네.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요? 예, 의학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또 전문가들이 조언을 하고 있는데 가끔씩 네. TV 같은 데 보면 이제 이 집을 이게 집인지 고물상인지 알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많은 맞아요. 물건들을 쌓아놓고 생활의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많은 물건을 이제 수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분명히 수집가라는 직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집가와 그렇죠. 이런 사람들을 분류해서 보는데 이제 수집가는 먼저 물건을 취향에 따라서 모아서 소중하게 보관을 하고 정리를 하면 수집가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모아서 유용하게 쓰지도 못하면서 정리도 못한다고 한다면 의학적으로 질병으로 분류를 오. 하기도 해요. 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 몇 가지의 경우가 나타날 경우 의학적으로 이제 수집광이라는 질환으로 분류를 한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잘것없는 물건을 버리는 것에 어려워하고 어떤 물건을 버릴 것인지 결정을 못한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모아둔 물건을 정리하지 못하고 산더미처럼 쌓아둬서 일상적인 생활 공간을 침해당하고 그로 인해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이 정도로 어떤 발전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의학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네. 분류를 하는데 이제 이들한테 왜 버리지 못하냐라고 물어보면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낭비를 막기 위해서 안 버린다라고 하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언젠가는 유용하게 쓰이겠지라는 답을 한다라고 해요. 네. 전문가들은 사실은 이게 굉장히 잘못된 답변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네. 그렇게 쌓아둘 경우에는 어떤 물건들이 쌓여 있어서 어떤 물건들이 필요한지 정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네. 불필요한 소비가 많아진다라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정신적으로도 어떤 피해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던 수집광의 50% 정도가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를 겪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네네. 어떤 이런 계속해서 수집을 하고 계속해서 물건을 모으고 쌓아두고 정리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어떤 의학적으로도 질병으로 분류될 수 있는 어떤 위험이 네.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꾸 저를 보면서 이렇게 그 정도는 아니에요. 네. 네. 그런데 사실 예전에는 이렇게 집을 정리한다는 게 가사의 하나로 그렇게 인식을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직업군으로 들어오게 된 걸까요? 일단 뭐 직업군으로 간다라는 것은 제가 막 계속 말씀드리지만 직업이 사라졌다가 소멸됐다가 다시 생성이 되고 생성된 것 중에서 다시 세분화되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직업 간의 융합을 통해서 때로 또 새로운 직업들이 생성이 되는 네네. 이러한 이제 3자 구도가 계속 이제 융합적으로 움직이는 구조인데요. 일단은 이제 경제적인 이제 맞벌이 부부들도 많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가정에서만 있지 않는 또 가계 기술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또 생활의 여유 시간이 또 생기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구성이 되는데 네. 우리가 보통 보면 의류 쪽이나 이제 뭐 물건 아까 수집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또 가격 단가도 굉장히 떨어지게 되고 온라인상이나 모바일상에서도 얼마든지 주문할 수 있는 구조가 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하게 되는 형태인데요. 이 정리에 관련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귀차니즘입니다.
쉽게 말하면 귀찮아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하기 싫어지게 되는. 그러니까 수시로 하면 되는 거를 꼭 한 번에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리고 아까 기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항상 사람들 마음에 있을 거예요. 언젠가는 그게 쓰게 될 것인데, 그리고 꼭 버리고 나면 꼭 그거를 또 찾게 되는. 그게 이러한 혹시나. 부분들이 맞아요. 발생을 하게 되죠. 근데 사실은 버리고 나서 실제로 쓸 일이 꼭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요. 저도 그거를 딱 버리고 나면 그 경험은 바로 쓸 그렇게 때가 못 있기 때문에 그런 구조인데, 일단은 아까 이러한 직업군들이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새롭게 되는 것들이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예전에는 가사도우미라고 하는 이 직업군들이 분명히 하나가 있었지만 네. 그것들을 이제 세부적인 직무로 나눠보게 되면 30개에서 50개까지도 세분화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만큼 직업의 부분에서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 중에 하나고요. 이러한 직업군은 결국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자가 발생하는 그렇죠. 형태로서 잘 맞춰진 균형하에 움직인다면 이런 직업들 얼마든지 또 다른 분야에서 생겨도 저는 찬성인 것 같습니다. 네, 요즘은 아예 공간 자체를 다 비우는 네. 경향도 있다고요? 미니멀 라이프라고 해가지고 최소한의 것들만 이제 남겨두는 거죠. 꼭 필요한 네네. 것들.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가 쌓아두는 사람들은 사실 이제 물건이 그 공간을 침해하면서 주인이 바뀌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내 공간을 좀 내가 주인이 돼서 쓰겠다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건 공간 정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 정리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제 요즘에 SNS 많이 하시잖아요. 패친 네. 정리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고요. 그렇죠. 사실 전화번호에 가면 저도 한 몇천 명이 있는데 그중에 1년에 전화 한 번도 안 거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 전화번호 정리도 사실 다 그런 미니멀 라이프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처음 생긴 단어들이 아니라 미니멀 아트라는 게 있고 미니멀 음악이라는 것들도 있고요. 요즘에는 그렇죠. 아까 육아 말씀하셨는데 미니멀 육아라고 해가지고 장난감 대신에 이렇게 네. 놀아주는 이런 것도 미니멀 육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제 예전에는 사실 물건 하나 사고 어딜 뭘 먹고 그런 것이 굉장히 귀했잖아요. 근데 요즘에 어렵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이제 과잉의 시대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물질을 소유하는 개념보다는 경험이나 체험하는 것들에 대한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좀 마인드가 또 반영된 부분들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요즘에 또 그런 것들 있잖아요. 1인 혼족들이 많다 그렇죠. 보니까 네. 이사들이 많아지면서 이제는 물건을 사는 것보다는 좀 여유롭게 자기가 필요한 것들만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구조로 많이 네. 이렇게 생활화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자, 첫 번째 키워드 집이었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어떤 건가요? 주방입니다. 주방이요? 예, 정리정돈 키워드를 장소로 분석을 했을 때 집 다음으로 2위였고요. 그 다음에 정리수납 키워드로 전체 분석을 해보면 주방이 집 다음에 또 7위를 차지하고 있어가지고요. 네. 주방을 2위로 뽑았습니다. 주방은 정말 정리해야 맞아요. 할 것도 많고요. 미뤄둘 수가 없죠. 바로 뭐 먹고 이러려면 그렇죠. 제한된 한번 것들을 해야 쌓아놓으면 되니까. 하기도 근데 또 쌓아두면은 제일 또 지저분해지는 그렇죠. 곳이기도 한데. 자, 장 기자님이 냉장고 정리와 관련된 내용 두 가지 준비하셨다고요? 예, 첫 번째는 냉파. 혹시 주 박사님 냉파 뭔지 아시나요? 냉파요? 냉파. 냉파? 네. 냉장고의 파? 냉장고 파먹기. 냉파라고 하는데 이제 한 예능 프로에서 냉장고에 들어있는 음식 재료들을 가지고 네. 이제 요리를 해서 냉장고를 비우는 어떤 그런 그렇죠. 류의 예능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서 냉파라는 네. 어떤 유행어가 만들어지기까지 했는데 이 냉파 관련된 것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소개를 좀 시켜드리면 장점은 먼저 냉장고가 정리가 되고 그리고 그렇죠. 불필요한 음식들이 없어지고 그리고 네. 냉장고가 좀 청결하게 유지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딱 3인 가족인데 냉장고에 있는 음식들을 꺼내서 거실에다 놨더니 34평 아파트 거실이 꽉 찼다고요. 그 정도로 냉장고 안은 그 정도로 냉장고 안에 굉장히 많은 물건, 굉장히 많은 음식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해요. 실제로 저희들도 그렇게 꺼내놓으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만큼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정리를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을 것 같고 네. 단점이라고 하면 사실은 아시겠지만 어떤 오래된 음식에 대한 어떤 질병 뭐 이런 것들 그렇죠. 네. 그런 거에 대한 탈이 날까 이런 거에 대한 잔점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보통 음식들 냉장고나 냉동실에 넣으면 다 괜찮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전문가들은 아니라고 지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일단 어떤 음식이든지 간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아무리 좋은 영양소라도 다 파괴가 된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묵은 음식들, 냉장고에 오래된 뭐 계란, 우유, 치즈, 심지어 뭐 떡, 고기 이런 것들도 곰팡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이게
좀 더 심해지면 살모렐라, 노로바이러스 이런 식중독 위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은 좀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왜 우리 어머니들이요. 왜요? 엄마 이거 오래된 건데 괜찮아요? 그러면 응, 냉장고에 넣어놨던 거야 이러시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하죠. 냉동실에 많이 들어가 있죠. 아유, 정말. 온갖 냉동실에. 것들이 다 들어가 있죠. 엄마들은 다 냉동실에 들어가면 괜찮은 거라고 영원히 생각하시거든요.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명절 음식들 많이 네, 나오잖아요. 그렇죠. 명절 그렇죠. 음식도 뭐 한 3, 그 4년 다음 된 명절 때 그거 그쵸. 들어오고. 아, 조심해야겠네요. 네. 첫 번째는 그거였고 그럼 두 번째는 어떤 건가요? 두 번째는 정부에서도 어떤 냉장고 음식에 대한 어떤 문제인식을 같이 네. 한 이유가 있어서 환경부에서 우리 집 냉장고라는 어플리케이션을 2013년도에 네네. 만들어서 이제 권장을 했다라고 해요. 혹시 어떤 어플리케이션인지 처음 들어봐요. 저도요. 우리 집 냉장고라는 어플리케이션인데 굉장히 순기능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기능들이 있냐면 일단 식품을 분류하고 이름을 매기고 그다음에 구매 일자, 유통기한, 네네. 열량, 상세 정보들을 기입을 해서 네. 냉장고 및 식재료들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을 하고요. 거기다가 넣을 수 있는 건가요? 우리 집 네. 냉장고에 들어가 있는 내역을? 사진을 찍어서 냉장고 안에 있는 것처럼 다 저장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네. 그 사진에 찍힌 음식별로 어떤 기능, 어떤 유통기한, 그리고 언제 넣는 건지, 그리고 얼만큼 보관이 가능한지 정보도 네네. 제공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유통기한이 어느 정도 된 경우에는 알람 기능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네. 알람을 울려서 좀 위험성이 있는 음식들은 빨리 뭐 조치를 하든가 이런 식으로 알람 기능도 있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짜투리 음식을 활용한 레시피도 제공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음식들을 가지고 짜투리 음식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음식 레시피도 제공을 한다라고 해서 이런 어플리케이션도 있다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좀 네네. 활용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이렇게 주방 정리라는 것이 요즘에는 하나의 산업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일단은 뭐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식기세척이라든지 음식물 이제 분해기 점점 이제 스마트한 기계들이 이제 나오게 되고, 냉장고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집 냉장고라는 앱도 있지만 요즘은 네네. 냉장고 자체에서 아예 그 화면에서 이제 터치를 하면서 그렇죠. 관리할 수 있고, 네네.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IoT 기술을 통해서 핸드폰으로 수시로 그런 정보들을 우리가 이제 받을 수 있는 이러한 형태가 되는데요. 실제로는 보게 되면 이러한 이제 기술 발전들이 이제 가사노동의 시간들을 줄이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 그런 시간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영화라든지 기타적으로 갈 때 있는 산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형태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즉, 밖으로 나가는 시간들이 훨씬 더 많아짐으로써 정리라는 부분들이 소홀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 중에 하나죠. 네. 그래서 이러한 정리 수납 전문가의 역할들이 이제 굉장히 크게 이제 네, 발전하게 네. 되는데, 제가 이제 얼마 전 이제 신직업과 관련된 일자리 창출 포럼에 제가 참석을 해서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귀차니즘에 관련해서 이제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이제 앞으로 이러한 직업군들, 즉 이 산업분들이 이제 점점 더 세분화되고 결국은 기술로서 가져갈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의 분야는 굉장히 한정적이라는 거죠. 반면에 그게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다시 시너지를 내서 움직일 수 있는 직업군들, 이런 직업들은 우리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기계가 꼭 대처할 수 있는 것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산업군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을 좀 하고 그다음에 분석을 통해서 있는 직업군들을 좀 키우는, 그리고 네. 육성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저는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정리 얘기를 하다 보니까 냉장고 얘기가 나왔는데 왜 냉장고 정리 이렇게 키워드로 계속 나오고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 걸까요? 아무래도 이제 냉장고는 우리 가족의 건강과 직결되는 곳이기도 그렇죠. 하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제 그 냉장고 딱 열어보면 이 사람의 생활 패턴이나 식습관들도 좀 알 수 있어요. 요즘에 이제 가까운 그 TV에서 나왔던 출연자 중에 하나는 소주 냉장고가 따로 있잖아요. 맞아요. 아, 그렇죠. 네. 봤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 혼족들은 냉장고 열면 거의 주종을 불문한 주르르 채워져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것처럼 이제 가족들도 이 냉장고를 통해서 이제 먹고 마시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 냉장고가 건강의 1번지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냉장고 정리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정리 수납 전문가 키워드 두 번째는 주방이었고요. 자, 세 번째 키워드 어떤 건가요? 세 번째 키워드 지금 제일 많이 나왔던 그 네. 정리정돈의 아이템이죠. 옷입니다. 아, 옷이요. 네, 바로 옷입니다. 옷인데 네. 정리하다라는 키워드를 빅데이터로 분석했을 때 610만 건이 나왔어요. 네. 네, 탐정이 그만큼 많습니다. 예. 네. 그리고 상품 테마를 분석했을 때도 1위가 약 8만 건으로 옷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로 언급된 이유입니다. 그 이유가 있을까요? 자, 우리가 2015년 그 모바일 쇼핑 거래 1위가 바로 의류와 패션 관련된 제품이었습니다. 네네. 무려
4조 6천억 원이에요. 이게 온라인에서만. 근데 네. 오프라인은 더 큽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의류 판매액이 58조 5천억이에요. 네? 굉장한데요? 엄청나게 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옷이 있다고 사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또 사요. 그리고 여자들은 계절이 바뀌면 입을 옷이 없어요. 압니다. 맞습니다. 있어도 없다고 네. 하는 거 다 요즘에 압니다. 이제 방송 여기 계속 이제 그쪽으로 나오면서 저도 맨날 옷장을 열어보고 그다음에 안 입어본 게 뭔가 고르고 있는데 이 정도로 이제 자주 사는 제품이 옷이기 때문에 아까 말하신 것처럼 가장 또 정리가 안 되는 부분도 옷이라는 부분으로 좀 해당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여자들은 그렇죠. 그 많은 옷이 걸려있는 옷장을 보면서 입을 옷이 하나도 없네. 남자들 이해가 안 가죠. 신발도 그렇고 가방도 그렇고 네. 다 없대요. 맞아요. 또 이 옷을 사면 그것만 또 사야 안 되는 게 어울리거든요. 아니라 그렇죠. 그거에 어울리는 구두와 핸드백도 또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말인데 옷 정리들 다들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장 기자님은 어떻게 하세요? 저는 일단은 계절이 지난 다음에 안 입는 옷은 버리는 편이에요. 그게 이제 버려요? 네. 그럼 또 다음에 또 사고? 그러니까 뭐 당장 뭐 내일 모레 버리는 건 아니고요. 네. 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도 내년에는 입겠지. 뭐 겨울에 올 겨울엔 못 입었는데 내년 겨울엔 입겠지. 이런 옷들은 사실은 입을 확률이 별로 없더라고요. 유행도 지나고 그리고 보면은 네. 약간 이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버린다기보다 뭐 기부하기도 하고 뭐 좋은데 주기도 하고 이런 네. 식으로 하는데 일단 저는 좀 많이 비우는 편이고 그리고 웬만하면 많이 안 사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옷장 정리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웬만하면 좀 많이 잘하고 안 계시네요. 사는 네. 편이고 저 같은 경우는 계절 바뀔 때 요즘에 이제 또 바뀌는 시즌이잖아요. 이제 그렇죠. 정리 한번 들어가지고 되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색깔별로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나요. 색깔별로 색깔별로 놓는데 그게 이제 주기적으로 하지 않으면 사실은 또 섞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계절별로 할 때 가장 많이 그 정리를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사할 때 그렇죠. 네, 이사할 때 그때 가장 많이 정리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자들은 이렇지 않아요? 이 옷 언제 산 거지? 이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이 옷이 언제 있었나? 하도 많이 사고. 아니에요. 그렇지는 여성분들은 않아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럼요. 네, 내 거의 다 옷장 알고 어디에 꽂혀 있는지도 다 아는데.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이렇게 그 자기가 좋아하는 패턴들 있잖아요. 맞아요. 비슷비슷하죠. 패턴이 있는데 그게 한 5년 전에 산 게 있고 최근에 산 게 있어. 네. 그럼 나중에 보면 좀 비슷한 경우는 있죠. 조 박사님 옷 정리 어떻게 하세요? 저도 이제 뭐 계절마다 이제 계속 이제 하고 저는 이제 제가 주도하에 하지는 못하고요. 네. 왜냐하면 애들 옷도 같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와이프 주도하에 이제 네. 아까 말한 것처럼 버려야 될 옷들, 안 입는 옷들이죠. 네. 이제 안 입는 옷들하고 이거 구분해서 이제 분류만 시켜놓으면 네. 와이프가 딱딱 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거를 버리면 다음에 옷을 또 새로 사야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도 있어서 어지간하면 또 입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당장 입기 위해서 버리고 이렇게 잘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뭐 애들 옷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이다 보니 저는 일단 옷을 최대한 줄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옷 정리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뭐 버리시는 분들도 있고, 또 요즘은 기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네. 이 관련 기사를 장 기자님이 조사해 오셨다고요? 예,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저도 굉장히 허탈했습니다. 왜요? 동네에 이 헌옷수거함 하나씩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곳에 이제 저도 많이 갔다 네. 이제 예, 그렇죠. 넣었긴 했었는데 네. 사실은 그때 그 마음은 이제 이 옷이 좋은 사람들에게 쓰이겠다라는 마음으로 넣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이 경우에는 이제 헌옷수거함의 어떤 이 불합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데 두 가지로 좀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개인 사업자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이 되고 아이고, 있다라고요. 네. 헌옷수거함. 네네. 그리고 두 번째 그런 거. 예, 그렇게 되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게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도시의 미관을 해치기도 하고 그리고 오물 투척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어떤 관리 대상이 네.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데 서울시에 따르면 2012년 11월 기준으로 의류 수거함의 헌옷 수거량이 월 평균 3,485톤. 굉장하네요. 연간으로 따지면 41,820톤에 달한다고 해요. 이제 네. 이것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냐면 각 구청별로 이제 지체장애인 협회라든가 기능장애인 협회 그리고 사회적으로 좀 약자의 위치에 있는 단체들과 이제 협약을 맺어서 하는데 이런 것들이 교묘하게 이제 이용을 하는 거죠. 개인 사업자들이 이런 협회 이름만 걸고 자기가 이제 그 수거함을 운영을 하는데 네. 여기서 수거함당 많게는 이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월
수입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 옷들이 어디로 가냐라고 보니까 이제 키로당 적게는 250원에서 300원 그리고 많게는 400원에서 500원까지 거래가 되고 있는데 상태에 따라서 좋은 옷들은 세탁을 해서 이제 싱가포르나 동남아 또는 아프리카 등에 이제 판매를 한다라고 해요. 판매요, 기부도 아니고. 예, 저희는 이제 기부한다라는 마음으로 그렇죠. 거기에 넣는데 그게 이제 개인 사업자들이 이제 그거를 판매하는 수단으로 이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주변에 이제 쓰레기라든가 어떤 뭐 전단지 그리고 오물 투척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여러 가지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앞으로 헌옷들은 어떻게 하냐 이제 기부함에 넣어놓기보다는 실제로 기부도 하고 네. 어떤 이 기부 영수증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해요. 아름다운 가게라는 곳에 이제 헌옷을 기부하게 되면 기부 영수증도 발급을 해주고 그리고 그분들이 직접 집으로 와서 네네. 옷들을 수거해 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벌당 1,000에서 5,000원 정도의 가격을 책정을 해준다고 하니까 일반 거기 헌옷수거함이나 네네. 일반 그런 곳에 넣는 것보다는 훨씬 더 경제적으로도 이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는 옷이었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키워드까지 봤는데요. 이 외에 기타 키워드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그 정리수납과 정리수납 전문가라는 키워드로 이제 긍부정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좋다, 산뜻하다, 뭐 잘하다 이런 긍정적인 키워드들이 언급이 되고 있어서 약간 정리수납에 대한 그 만족도가 되게 높다는 것을 좀 반영하고 있고요. 네네. 그런데 이제 누가 하는 것은 두 번째이고 힘들다라는 어렵다 이런 말들이 이제 섞여 나오는 부정어들이 좀 언급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잘하는 정리수납도 이제 잘하고 못하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잘하는 건 누구나 이렇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정도는 경험도 많고 약간 전문가들이 개입됐을 때 제대로 잘할 수 있는 영역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에 정리수납 전문가의 어떤 필요성을 좀 반영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정리수납 전문가라는 거는 새로 만든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의 직업이 생기기까지 필요한 요소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어찌 보면 새로 만들어졌다라기보다는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다른 명으로서 이제 불려졌다라고 네.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직업이라는 이제 대체제로서의 부분으로 보게 되면 이제 수요자의 확산을 이제 그 원인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아까 말처럼 전체적으로 하던 일을 쪼개서 일을 하다 보니 오히려 그쪽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일단은 민간 측면에서의 그 수요가 발생하고 공급자가 발생함으로써 그에 대해 매칭되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이제 정부 측면에서의 직업을 생성을 시키고 거기에서 이제 주도시킴으로써 이제 공급자를 만들어내는 이런 구조로도 우리는 직업들을 이제 항상 만들어내는 요소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대체적으로서도 우리가 확실히 그거를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뭐 세 가지 정도로 보게 되면 이제 산업군에 의해서 이제 직업 표준 분류에 의한 이런 요소들이 명확하게 구분이 돼야 된다. 네. 그러니까 직업 브랜드는 만들어졌는데 실제로는 어느 군에 어느 표준 하에 들어가느냐 이게 대한 부분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요. 이제 두 번째가 보게 되면 이제 국가 기술이나 그다음에 공인 이제 자격증, 민간 자격증이죠. 이런 자격증의 제도에 대한 체계 이 부분도 이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세 번째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직업 교육 훈련에 대한 체계가 또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내는 요소. 그래서 크게 이 세 가지의 요소에 맞춰서 직업군들이 네. 새로 생성이 되고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수납 전문가에 대한 뉴스나 사회적인 흐름은 어떻게 나타나나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는 이제 정리수납 전문가가 이 새로 생겨난 직업이다 보니까 관련 네. 뉴스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어느 정도 있는 뉴스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정리수납 전문가에 대한 정보라든가 소개를 하는 뉴스들이 많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경단녀라든가 제2의 직업을 찾을 경우에 이제 정리수납 전문가가 추천할 만하다라는 네. 어떤 정보를 담은 뉴스들이 많이 있는 편이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정리수납 전문가의 연관 키워드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직업평가를 통해서 보다 자세한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보상 부분 살펴보죠. 정리수납 전문가 초기 수입 어느 정도나 되나요? 예, 초기 수입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사이라고 네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어떤 형태로 근무하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아요. 모든 직업이 마찬가지겠지만 네. 그래서 이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사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경력이 많이 쌓여서 뭐 개인적으로 프리랜서로 해서 개인적으로 하는 경우에 많게는 뭐 500만 원 이상 정도 수입을 네. 올리는 분들도 있다라고 하니까 뭐 그렇게 수입이 적은 편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상중하 평가해 보겠습니다. 정리수납 전문가 먼저 고용 안정부터 평가해 볼까요? 일단 제가 보는 이제 직업 측면에서의 고용 안정
가정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말 그대로 수요처가 실제로 그만큼 안정적인 곳이 이제 많지 않고 아까 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봤지만 집, 그다음에 가정, 뭐 이러한 이제 뭐 주방 이러한 개인적인 이제 곳에서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에 대한 안정성을 추구하기라는 건 지금 평가는 쉽지는 않습니다. 네. 쉽지는 않고요. 일단 이제 앞으로는 이제 가정에서 기업이나 학교나 아니면 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산업 분야로 확대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이런 고용 측면에서는 저는 발전 가능성으로는 상을 주고 싶지만 현재로서 우리가 보게 되면 중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정적인 측면, 즉 프리랜서나 이런 거를 측정을 하지 않고 취업처로만 보게 되면 하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인데 네. 일단 저는 중으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업 전문성은 상중하 어떻게 평가할까요? 사실은 이제 자격증이 없이도 자기가 이제 살림에 대한 어떤 노하우라든가 어떤 경험들이 있으면 사실 진입이 좀 용이하기 때문에 직업 전문성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자기의 그냥 생활에 대한 경험? 이런 네. 것들이 이제 진입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리수납 전문가가 되려면 자격증을 또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격증을 취득해서 이제 전문적인 체계를 갖춘 정리수납이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가정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제는 기업이나 이런 그 오피스적인 데서도 굉장히 좀 필요한 부분이 자꾸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반영을 해서 저는 상중하 중에 중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용평등과 근무 여건은 어떤가요? 일단 고용평등 측면에서는 이제 우리가 직업 환경이라든지 강도에 따라서 가벼운 무게냐 아니냐라고 보게 되는데 일단은 무거운 짐을 어쨌든 정리를 할 수도 있는 부분 중에서는 여성분들의 고용평등성으로는 이제 하 정도로 가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뭐 크게 문제는 없고 지금 이제 정리수납 전문가 같은 경우도 혼자서도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팀제로 움직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팀 안에는 남성분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평등이라는 측면보다는 그 직무에 대한 자기의 역할 분담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에 대한 뭐 고용평등은 없다라고 저는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근무 여건으로 보게 되면 아까 말한 것처럼 거의 이제 현장에서 작업하는 여건들이 많고 자기 본연의 이제 오피스 내에서의 작업 환경, 이것보다는 외부적인 환경을 많이 따라가기 때문에 총합적으로 보게 되면 고용평등 측면에서는 큰 의미가 없지만 여성 입장에서는 상으로 제가 네. 주고 싶고요. 그다음에 근무 여건 측면에서는 중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중 정도 이렇게 평가가 그렇죠. 나오네요. 중에서 네. 상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들이 필요하고 아까 말씀처럼 서로 간에 매칭이 좀 잘 이루어져야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리수납 전문가가 중년 여성에게 뭐 중장년 여성에게 이런 점에서 어울린다. 이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메인 고객이 거의 다 여성이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성들이 상대했을 때 이제 가장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살림 경력을 활용해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접근성이 좀 용이하다, 중장년이 하기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학력이나 나이 제한이 없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메리트 그렇죠. 중에 또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 그 교육 이수하는 것들도 지금은 그 공인인증 자격증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시수만 이수하면 자격을 또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추천드릴 만하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일하는 만큼 수입들이 굉장히 그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그 직원으로도 활동할 수 있지만 프리랜서도 활동할 수가 있고 또 이제 창업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발전 가능성이 있어서 중장년층에게 아주 적극적으로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중장년 남성에게는 어떨까요? 지금 남성이 이제 네. 나는데 여성분도 있지만 어찌 보면 이제 남성이라고 한다면 더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쵸. 왜냐하면 네. 아까 말처럼 가정 주방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솔직히 아까 이게 기업이나 학장을 가져간다든지 그쵸. 아니면 그 평수 내에서도 무거운 짐을 옮길 수 있을 때 그때도 당연히 남성의 힘이 더 필요한 부분 중에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경기도 사회적 일자리 이제 제가 측면에서도 잘 말씀드리면 이사 뚝딱이라는 또 서비스도 있지만 이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이사들이 좀 움직일 때 솔직히 정리정돈 수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일자리 측면에서도 어찌 보면 중장년 네. 남성분들한테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여성분들이 할 수도 있지만 욕실이라든지 베란다든지 그다음에 곰팡이 제거라든지 침대, 소파 이동에 관련된 이런 정리와 수납 이런 형태들도 어찌 보면 여성분들이 하기 힘든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 가구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완제품이 아니라 조립 제품이다 맞아요. 보니까 네. 여성분들이 하기에는 또 손 근육이라든지 근력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중장년성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네. 보게 되면 아까 기업, 그다음에 산업 현장, 그래서 기자재라든지 이러한 이제 동선이라든지 이러한 이제 물품들이 굉장히 또 필요한 부분이고 실제로 그러한 정리정돈이 되냐에 따라서 생산성 측면에서도 향상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 이제 우리가 보기 때문에 아주 무궁무진한 네. 부분으로서 중장년 남성분들도 도전해 볼 만한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우리 장 기자님이 요즘 예. 미래에 대한 고민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정리를 잘 하시잖아요. 네. 이 정리 수납 전문가 어떻게 본인한테 좀 잘 맞을 것 같으세요? 제가 예전에 이제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어떤 정리라든가 집안 청소 이런 부분에 대한 다큐멘터리에서 정리수납 전문가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네. 아 저런 직업도 있구나. 혹시나 제가 나중에 기자 생활을 오래 할 거지만 아주 오래 할 거지만 딱 이야기를 아주 오래 할 예정이지만 혹시나 제2의 직업을 찾는다면 저 직업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번에 취재를 하면서 많이 관심을 가졌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집에서 정리하는 거는 뭐 나름대로 잘할 수 있지만 이게 직업으로 가다 보니까 그렇죠. 직업 전문성을 분명히 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만약에 이 직업을 갖는다고 하면 아무래도 갈 길은 멀지 않았나. 그래서 앞으로 기자 생활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요. 굉장히 네. 기자라는 직업을 사랑하시잖아요. 굉장히 사랑합니다. 자부심과 네. 네. 예전하고 조금 바뀌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예전에는 그렇죠. 사장님이 보시면 안 될 그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네. 많이 느끼셨군요. 이번에 네. 취재하시면서. 치마서를 쓰고 농담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중장년 특집 첫 번째 시간으로 정리수납 전문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이제 별점 평가해 주실 시간입니다. 5개 만점에 몇 점 주실지 먼저 조 박사님부터 평가해 주시죠. 일단 제가 아쉬운 점 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 직업이라는 것을 제가 연구하고 분석을 하다 보면 정말 우리가 예전에 이런 말 했었죠. 직업에는 기천이 없다. 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당해보게 되면 실제로 사회적인 스테이터스라든지 권위, 위세, 그 다음에 내 외재적인 진로시나 불합리적인 신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형태들을 가지고 또 부모님의 시선, 또래 친구들에 대한 바라보는 시선, 이런 직업들이 굉장히 문제점을 좀 일으킨다라는 거.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정리 수납 전문 이런 부분들도 혹시나 직업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중하로 네. 혹시 보지 않냐라는 시선. 이런 오해는 네. 꼭 없었으면 저는 좋겠고요. 네. 일단은 이러한 직업들은 4년제에서 배웠던 옛날에 뭐 경영학이라든 여러 가지 과목들이지만 지금 2년제 같은 경우도 아예 직업명으로 해가지고 과들이 세분화가 되고 있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직업들이 예전에 했던 어찌 보면 두리뭉실한 직업명이 아니라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직업들의 형태들을 우리가 꼭 바라보고 그 다음에 유심히 지켜보고 전문가로 갈 수 있는 교육 훈련이라든지 자격 제도가 조금 마련이 돼야 된다. 저는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일단은 마무리를 하게 되면 돈을 벌고 싶으면 정말 돈만 버는 직업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우리가 실제로 돈을 벌고 싶지만 사회적인 위치, 그 다음에 자기의 만족 이런 부분들 때문에 돈 이쪽으로 더 쓰는 직업군들을 또 선택하기도 하거든요. 따라서 저는 이제 정리수납 전문가, 일단 직업의 태생 여러 가지를 떠나서 미래 발전 가능성으로서는 세분화되는 중에서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제가 처음으로 5점 만점에 5점을 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죠? 일단 네. 이거는 확장까지 고려해서 제가 제공을 하는 부분이고요. 이에 네. 대한 제도적 마련은 주의에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도 사실 별점을 많이 주신 편인데 오늘 최고의 점수를 주셨어요. 네. 오 교수님은 몇 점 주실 건가요? 그 한국여성정책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그 경력 단절 여성들이 재취업을 하는데 걸리는 소요되는 시간이 약 7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이고, 네. 그런데 이 정리수납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7년이라는 소요 기간을 떠나서 언제든지 자기가
이 살림이나 정리정돈하는 것에 좀 취미가 있고 즐거움을 느끼고 성취감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아쉬운 부분들은 뭐냐면 이거를 정리수납으로 끝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네. 이제 직업이라는 것의 가치도 내가 어느 자리에 가서 어떻게 일하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정리수납의 필요성은 이제 인지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가치를 정리가 아니라 그거에 따르는 디자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설치, 가구 배치 이런 전체적인 인테리어 개념들을 좀 반영을 해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네. 개념으로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집 정리나 냉장고 정리나 주방 정리 이런 개념을 떠나서 이제 기업이라든가 좀 사업 영역을 좀 확대해서 좀 시야를 보시게 되면 그런 클라이언트들이 굉장히 넓게 분포되어 있다라는 부분도 그렇죠.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들은 이제 전문 업체에 소속해서 일할 수도 있지만 육아와 가사를 병행해서 프리랜서나 창업도 가능하고 사실 이거 블로그 마케팅만 해도 얼마든지 그 자기 수입을 올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온라인 마케팅이나 그 SNS 마케팅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시면 앞으로 수입적인 면에서도 다른 전문직에 비해서도 훨씬 더 고소득을 노릴 수 있다는 부분을 저는 감안해서 5점 만점에 4.5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높은 점수 주셨어요. 장 기자님은 몇 점을 주실 건가요? 저는 일단은 그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이제 긍정적인 측면이 많은 직업인 것 같기는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넘어야 될 장벽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네. 아직까지 어떤 직업에 대한 인식도 그렇죠. 많이 확산이 돼 있지 네. 않은 상태이고 그만큼 수요도 많지는 않은 편인 것 같아요.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그리고 이게 앞으로 뭐 오피스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고객들을 넓혀 나가야 되는 어려움들이 있는데 반드시 중장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직업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이게 정리만 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 긍정적인 효과들이 많이 나타난다라고 해요. 삶의 질을 개선시켜주기도 하고 네네. 가족 간의 관계도 개선시켜준다고 해요. 가족 간의 어떤 정리를 통해서 개선도 되고 그리고 일상의 패턴도 바꿔줌으로써 좀 더 제가 윤택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들을 강조하고 싶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한 5점 만점에 4점에서 4.5점 정도 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세 분 다 오늘 굉장히 점수를 후하게 주셨어요. 실제로 네. 제가 잠깐만 이제 마무리 좀 정리를 하게 되면 아까 보셨던 이런 산업군이 펼치면서 정리수납이라고 하는 이 전문가가 다시 거기에 맞게끔 냉장고, 주방, 베란다, 그 다음에 뭐 아파트 이런 식으로 다시 또 세분화될 수 있는 이런 조짐들이 있다라는 부분들도 좀 사실 감안해 이게 주시면 좋겠네요. 직업군이 글로벌 직업군이에요. 미국에서도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네네. 일본에서도 그렇고 예, 갑자기 우리나라에서만 좀 뒤늦게 좀 노출이 된 거죠. 뭐 아직까지는 좀 생소한 직업이고 또 가사의 영역으로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네네. 게 아닌가 싶지만 발전 가능성으로 볼 때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줄 만한 것 같다는 의견이 이제 세 분 전문가의 의견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리수납 전문가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정리수납 전문가 관련 이야기는 내일도 이어지니까요. 내일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요, 정리수납 전문가로 취업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구체적인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